자, 독서 강화 인문예술 OT입니다. 얘들아, 작년에 칸트 지문 들어봤지? 우리 강좌의 부제가 뭐야? 굿바이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칸트, 다신 보지 말자. 물론 칸트가 중요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다시는 겪지 말자라는 강좌고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겪지 않을 수 있는지를 쌤이 OT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 OT의 흐름은 이렇게 좀 가보도록 할게. 문제 상황을 좀 먼저 확인할 거고요.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정리할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강좌에서 이 해결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진행의 방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말할 게 뭐 있겠어요, 얘들아. 문제 상황이라는 건 그냥 작년에 많은 학생들이 칸트를 그냥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요거는 쌤이 이미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유튜브와 TCC에 이미 올렸는데, 칸트 지문은 얘들아 시작부터 독해가 갈라지기 시작한다니까. 1문단 읽을 때부터 이미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가 갈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고의 패턴을 내가 인문지문 해석할 때 내가 취해야 되는 그 행동이 확고해야 되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 사고가 흔들리게 되면 그냥 어렵지, 당연히. 내용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지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건 뭐 길게 볼 것도 없어. 1문단 시작부터 거의 지문을 이해하는 방향은 갈라지기 시작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문제가 사실은 근데 좀 아쉬운 건 생각보다 문제는 대단히 단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 독해만 내가 잘 해냈더라면 문제에서는 꼬아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확신이 없다면 기준이 없어서겠지. 얘들 우리 이제 흔들리지 맙시다. 칸트와 앞으로 보질 말 건데, 칸트는 어차피 안 보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의도가 뭔지 알지? 칸트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실 얘들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뭐 비트겐슈타인부터 뭐 샤르트르, 뭐 화이트헤드 뭐 잔뜩 나올 수 있지만 뭐 니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텍스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독해의 기준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강좌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낯선 주제가 나오면 왜 흔들릴까? 혹은 지문은 잘 이해한 것 같은데 역으로 선지 판단이 또 어렵기도 해. 특히 이런 말 많이 하지. 쌤, 저는요 과학기술은 좀 괜찮은데요 저 인문예술이 좀 약합니다. 이런 친구들 요새 꽤 많아요. 물론 반대도 있지. 쌤, 저는 인문예술은 좀 잘하는데요 과학기술이 좀 약합니다. 혹은 법경제 약합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독서 강화는 뭐야? 주제별로 가는 거야. 잘 생각해봐. 왜 어떤 주제는 내가 주제는 강한데 어떤 주제는 약할까? 이 얘기는 철저하게 주제별로 내가 지문을 읽어나가는 방식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론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르니까 어떤 지문은 스무스하게 읽히는데 어떤 지문은 잘 안 읽히고 부딪히게 되는 거야. 정리가 안 된다거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물어보는 요소들이 당연히 법이 중요하게 출제하는 선택지의 정보와 인문이 출제한 정보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우리 갈래별로 완전히 마스터할 겁니다. 인문예술이 약한 부분들, 인문예술의 지문의 흐름, 이 평가원의 명확한 기준과 사고를 잡아가는 강좌일 거고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이 선택지 중요 정보들, 이것도 완벽하게 우리가 챙겨가는 강좌가 우리의 독서 강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다르다는 얘기는 각각의 주제가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야, 평가원이. 그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내는 사람이 점수 내는 겁니다. 그 기준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우리의 강좌의 특징을 좀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지문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독해의 기준을 강좌에서 수립할 거야. 그래서 우리 강좌가 이제 5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반복되는 지문 독해의 패턴을 체화합니다. 한마디로 왜 5강이냐? 하나하나의 텍스트를 그저 우리가 완결성 있게 이해하는 것은 절대 수능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얘들 수능이라는 시험은 적용의 시험이라는 건 다 알지? 실제 뭐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들을 바라보면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다. 심지어는 적용을 넘어서서 예측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해. 얘들 적용과 예측이 무슨 말입니까? 이 텍스트에서 내가 배운 것들이 이 텍스트에서 안 나오면 이건 적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텍스트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게 수능이에요. 이 텍스트에서 내가 행했던 사고가 이때까지 동일하게 반복된 게 뭐라는 거야? 수능이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건 평가원이 매년 발표하잖아. 우리는 출제 경향을 유지했다라고 얘기하거든. 유지했다. 그럼 뭘 유지했는데? 뭐가 출제 경향인데? 두 가지가 출제 경향이에요.
지문이 흘러가는 패턴이 출제 경향이고요. 이 지문 속의 중요 정보인 선택지가 뭡니까? 출제 경향입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시험이 수능이라는 시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문예술에서 확고하게 좀 잡아보도록 하자. 5강인 이유는 우리는 이 하나의 텍스트를 그냥 입력하는 강좌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의 강좌는 이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이 기준을 학습하는 강좌입니다. 쌤의 모든 강좌의 목표는 그래서 동일해요. 수능식 사고를 만드는 거. 이게 수능이거든. 일관된 기준과 일관된, 쌤은 이걸 패턴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마스터해보는 강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강좌에서 잡을 거야. 텍스트는 바뀌겠지만 우리의 사고, 행동은 일관되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야. 일단 지문 따로 선지 따로. 이 얘기는 수능이 이미 아니라는 거야. 일단 지문을 이렇게 독해하는 이유가 뭘까? 선택지를 잘 맞히기 위함이 우리의 목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했어. 근데 선택지가 왜 헷갈리지? 이 얘기는 지문 따로 선지 따로기 때문이잖아. 근데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게 수능이지. 일단 선택지가 중요하게 출제한 요소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 아닙니까? 그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문을 독해 나가야 선지 판단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는 교호 관계라는 거.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따로 내 맘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은 더욱더 깊이 있게 요구하지도 않는 사고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부족해요. 혹은 스스로 할 땐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지문 독해 선지 판단은 같이 가는 거야. 왜냐? 이 일관된 패턴과 출제 요소는 지문뿐 아니라 선택지 중요 정보들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선택지 정보들은 평가원은 이렇게 얘기해.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은 평가원의 선택지는 뭘로 이루어져 있죠? 자격 있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거나 출제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문예술 지문 중에 법, 경제, 과학, 기술 중에 아무거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 정보를 냅니다. 그 중요 정보가요, 매년 반복돼요. 그걸 쌤이 항상 모든 강좌에 OT에서 보여주고 해설 강의에서 보여줘.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쌤은 약간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해설 강의 여왕이라는 말을 학생들 좀 많이 하거든? 해설 강의 듣고 유입이 좀 많이 돼요. 실제로 좀 데이터가 딱 그렇습니다. 해설 강의 딱 듣고 진짜 저렇게 일관된 패턴으로 이어지네? 그래서 해설 강의 듣고 쌤 뭐부터 들을까요? 라고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됩니다. 쌤의 해설 강의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수능 해설 강의, 매년 수능이 바뀌어도 쌤의 해설 강의에서 쌤이 제시하는 패턴과 출제 요소는 반복됩니다. 그걸 학습하는 강좌야. 흔들리지 않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감에 맡기지 않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제화하도록 하자. 단순히 이해하고 끝내지 맙시다. 우리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알겠는데 혼자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빨리 버리자. 이거 빨리 버리고 강의에서 내가 학습하고 배운 그 기준들을 내가 스스로 체화하고 내가 작동하게 만드는 그 사고를 만드는 게 목표야. 하나의 텍스트 이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오잖아. 그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 순간에 하는 그 사고들이 수능 때 똑같이 해야 되는 사고로 출력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출력값을 만드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가능한 행동만이 그날의 점수를 결정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지문 독해 반복되는 패턴과 출제 포인트를 아주 명확하게 5챕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독해와 선지 판단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해 패턴에서 봐야 되는 요소가 선지 패턴, 선택지 출제 포인트와 딱 매칭이 돼야지만 나는 평가원이 요구하는 대로 잘 읽고 있다는 방증이야, 그게. 시험장에서의 사고 패턴을 일단 체화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체화. 체화라는 건 매 텍스트마다 바뀌면 체화가 불가능해. 체화라는 것은요. 동일한 사고를 반복하는 게 체화잖아.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몸에 익히게 하는 게 체화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체화라는 것 자체가 이 일관된 기준을 내가 반복했을 때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나의 사고를 체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제대로 한번 체화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쌤이 보통 강좌에서 독서 강화 강좌가 다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기준이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이 머리에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읽어나갔을 땐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가 다르게 조직될 거야라는 것들을 쌤이 비교 분석해서 이제 확실하게 행동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독서 강화 이미 법경제와 과학기술은 전부 완강이 됐고요. 이제 인문예술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3월 내로 완강이 될 거고요. 우리 3월 학평을 또 대비하는 강좌로 쌤이 좀 빠르게 하려고 하니까 작년보다 훨씬 좀 빠르게 올해 땡겨왔어요. 왜냐면 올해 앞부분에 독서의 패턴을 좀 학습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패턴을 내가 스스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그러면 수능 날까지 내가 약간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충분히 기출을 통해 체화하고 모고를 통해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등급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쌤이 확 땡겨왔습니다. 자, 인문예술 일관된 평가원 출제 경향 우리 5챕터로 구성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자, 실제로 이제 쌤이 이렇게 강좌를 제시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이 나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가져가서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 그래서 쌤이 후기를 좀 가져왔는데 작년에 수능이 되게 어려웠잖아. 근데 쌤은 작년에 사실 역대급 후기를 뭐 가장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 근데 DM으로 보내더라 학생들이 막. 사실 DM도 뭐 다 캡처하기 좀 그래가지고 일부의 캡처를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점수 향상이 대다수 얘기예요. 점수가 왜 향상됐을까? 지금의 등급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등급은 그냥 내가 아직까지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뭔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준을 알게 되면 점수가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쌤의 후기의 대다수는 성적 향상에 대한 얘기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가장 불수능 어렵다고 하는 때도 후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성적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적을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자. 자, 독서 강화는 우리 이렇게 교재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 지문이 작년에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쌤이 올해 이감과 콜라보로 교재를 하나 좀 더 이제 구성을 했어요. 일단 우리 독서 강화 인문 예술의 패턴은 교재를 통해 5차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에 반복 체화하게끔 쌤이 부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자, 이감 스페셜 간슬개 굿바이 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소들은 이제 이감은 다 알잖아. 이제 가장 평가원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쌤도 매년 뭐 이감 해설 강의를 늘 했었고. 근데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평가원과 흡사하고 좋습니다. 그 뭐 많은 선배들이 알고 있지만 그 이감의 모의고사에 우리가 배운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봐. 봐봐라. 자, 쌤의 강좌와 이감을 묶어주는 건 하나야. 평가원이야, 평가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운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감이 평가원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평가원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감을 고퀄이라 말합니다. 고퀄이기 때문에 고퀄이라는 얘기는 평가원의 패턴을 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평가원은 분명하게 이 지문이 흘러가는 패턴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지가 출제한 요소들을 뭐라고요?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모의고사에. 자, 요걸 한번 매칭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체화를 하는 시간들을 사설 모고에 좀 담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출을 워낙 익숙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교재는 다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의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새로운 모고에 적용해봐. 새로운 텍스트에 한번 적용해봐. 수능식 텍스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확신과 점수 향상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쌤이 이렇게 세트 구성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감 스페셜 간슬기의 명칭이 굿바이 칸트야. 이거 우리 교재 부제입니다. 우리 강좌의 부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문예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약하다면 기준을 만들어서 빠르게 그 문제를 타개해 보도록 하자. 자, 강의는 이렇게 활용하세요. 우리 딱 5일 만에 끝나는 강좌이기 때문에 아주 목적을 타이트하게 잡고 하루에 한 강씩 클리어하는 방향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좌의 목표는 딱 하나야. 그냥 듣고 이해하고 끝내지 마세요. 그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정리하세요. 수업 때 정리할 건데 스스로도 정리하셔야 돼. 왜냐, 우리 목표는 뭐니까? 새로운 텍스트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 기준과 행동을 정리하세요. 반드시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복습할 때 그게 기출이든 뭐 이감 모고든 아니면 다른 모고든 어떤 것이든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적용 체화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야.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쌤이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패턴을 배웠잖아. 그러면 배운 걸로는 굉장히 부족해. 얘도 공부할 때 대다수 이렇게 공부한단 말이야. 강의 듣고 교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필기를 다시 정리를 해. 이건 다 뭐냐면 입력하고 있는 거야, 입력. 근데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아는 정보가 되게 많은데 시험장에서 내가 딱 열잖아? 내가 한번 풀어보자. 잘 안 돼, 생각보다. 머리가 안 나가고 손이 잘 안 나갑니다. 그건 아마 국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 마찬가지일걸? 그 이유가 뭘까? 입력만 했으니까.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딱 열자마자 출력을 하셔야지. 인문지문 이렇게 들어가야지. 1문단 이렇게 처리해야지. 이후에 이렇게 지문이 전개되겠지. 이런 요소가 중요 요소지. 출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도 안 튀어나오는 거야. 공부할 때 입력을 80%였다면 출력을 20%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내용은 출력을 못해. 그리고 그건 출력할 필요도 없고 안 나오니까. 사고를 출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쌤은 출력 가능한 그 기준과 사고를 잡아줄 거야. 그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백지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혹은 스스로 떠올려 보셔야 되고요. 혹은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얘들아 출력이야. 출력을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지 열면은 튀어나갈 수 있어요. 쌤은 그 출력할 수 있는 기준값을 만들어줄 거야. 그 기준을 반드시 출력하세요. 그럼 점수가 됩니다. 그렇게 점수 바꿔나가는 거야. 자, 적극적인 Q&A 게시판 활용합시다. 자,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인문예술에서 빈출되는 원리군을 좀 정리할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비슷한 요소를 많이 빈출을 하거든. 많이 기출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빈출 포인트의 원리군을 통해 독해 적용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을 잡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독해 적용이라는 것은 이제 교재를 열면 알겠지만 적용 파트가 있고요. 선택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기준들을 그대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대로 체화하는 시간들을 여기서 좀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체화 파트는 풀세트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풀세트. 그래서 결국은 이제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패턴을 학습하고요. 기출에 적용하고요. 체화로 완성하는 게 뒤쪽에 과제도 붙어 있으니까 체화로 완성하는 게 우리의 크게 3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이렇게 방금 쌤이 설명했던 방식으로 아주 명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인문예술을 내가 아무리 어렵게 생각하더라도 보면서 아주 명시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행동을 습득하게 쌤이 만들어 줄 거고요.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인문예술 이제 약간 어려워도 인문예술 빠르게 마스터해서 좀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체화해 나가면서 올해 해보자. 올해 11월 너무 중요하지 않니? 27학년도잖아. 그지? 굉장히 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좀 있고 설렘도 있을 텐데 쌤이 그 너희들의 걱정과 설렘 그 모든 것들을 점수로 바꿔줄 수 있을 만큼 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강조하여서 우리 열심히 이 기준과 점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 우리 강의에서 보자.